네, 안녕하세요. 디자인해올 대리점 이지영 대표입니다. 오늘은 공사 진행 중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필름 시공이 있는 날입니다. 필름을 왜 하는지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간략하게 현장 감리 보는 법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필름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필름은 한 창호와 안 한 창호의 분위기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한 15년 된 창호예요. 네, 이렇게 필름 시공을 한 것만으로도 좀 새 것 같은 효과가 보이죠.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필름 시공하기 전입니다. 이 창호가 사실 인테리어 할 때 교체를 하면 굉장히 예산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좀 비용이 부담스러울 경우에 필름 시공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극대화된 분위기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 시공은 적은 비용으로 분위기 연출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공정입니다. 필름은 어떤 부위에 하는지도 궁금하시죠?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필름을 시공하는 부위는 이제 창호뿐만이 아니라 도어, 몰딩, 그리고 중문 틀, 그리고 목공으로 마감된 부위에도 필름 시공이 들어가는데요. 필름 시공을 하게 되면은 도배로 여기 마감을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마감 품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이트라든지 목공으로 된 부위는 필름 시공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필름을 셀프로 하시게 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시공 순서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필름을 시공하는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필름을 부착할 면을 사포질을 통해서 최대한 잘 부드럽게 갈아주시고요. 그리고 모서리나 이음새 부분은 빠데 작업을 통해서 한번 다시 면을 잡아주시면 더욱 깔끔하게 마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빠데 작업이 끝나고 다시 한번 면을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사포질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부착하기 전에 프라이머라는 접착제를 통해서 온 면을 다 부드럽게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성 프라이머가 있고 두 번째는 유성 프라이머가 있습니다. 이런 MDF나 합판 같은 목재류 같은 경우에는 수성 프라이머 이용해서 발라주시면 되고, 알루미늄이나 PVC 같은 이제 보통 창호죠. 유성 프라이머를 통하면 조금 더 깔끔한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착제까지 다 끝나고 나면은 필름을 부착을 해주셔야죠. 네, 필름을 부착을 할 경우에 이제 보통은 재단을 하잖아요. 재단을 할 때는 그 기준 사이즈보다는 조금 더 크게 자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부착을 하고 자르시면 되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조금 더 깔끔한 시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감리라는 것은 보통 공사 현장에서 설계 도면대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도면 혹은 작업 지시서, 그리고 고객님들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 잘 반영됐는지, 그리고 다음 공정에 차질이 없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목공이든 타일이든 한 가지라도 잘못 마감이 되면 그 이후의 공정들도 다 자연스럽게 마감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방지하고자 감리 과정은 꼭 인테리어 공사 시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지금 시스템 에어컨 공정을 위해서 이렇게 박스를 짜놨어요.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천고가 높아야 가능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상을 잡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천장판이랑 실제 온벽 사이에 간격이 최소 200mm 이상 있어야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지 못할 경우는 이렇게 박스를 내려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공 과정에서 이 작업을 먼저 해 놓은 거고요. 만약에 나중에 와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목공 작업이 끝났으면은 도배하기 전에 이렇게 선을 빼놔야 나중에 조명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는 다음 공정을 위해서 미리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공 작업을 하기 전에는 보통 저희가 작업지시설을 통해서 목수분들에게 이제 전달을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전면에 보이는 벽면이라 여기를 좀 아트월적으로 활용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안쪽으로 좀 들어가고 이쪽에는 아치형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작업지시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센치 그리고 들어가는 깊이까지 하나하나 작성해서 보내드렸고, 감리할 때는 이런 센치라든지 그리고 이런 구성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그 전기선 외에 콘센트 개수라든지 그리고 보통은 스위치 증설, 이설, 마찬가지로 콘센트 이설, 증설 이런 거를 따로 비용을 받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개수에 따라서 다 잘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타일 감리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타일 시공이 끝난 곳인데요. 감리를 하실 때는 일단 가장 먼저 저희가 원하는 범위에 타일이 잘 시공됐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일 사이사이 이제 보통 줄눈 혹은 매지라고 하죠. 그 매지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세탁실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물 빠지는 구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구배를 확인하는 방법은 각각 모서리 쪽에서 물을 흘러 보내시면 좋고요. 그래서 여기로 잘 빠져나가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배 확인도 물이 들어가는 부위에서는 꼭 필수 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보통 마지막에는 도장으로 마무리를 할 예정인데요. 여기 벽면 쪽에는 이제 타일 걸레바지를 두르시면은 조금 더 물에 강한 있기 때문에 타일 걸레바지를 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 걸레바지 높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자분들이랑 협의해서 조절할 수 있으니까 걸레바지도 참고해서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인사 한번 드리러 이 자리 이동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현장 둘러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은 필름 시공하는 방법과 그리고 감리하는 법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이제 이 현장이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시죠? 현장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일상을 행복으로 바꾸는 디자인 해율 대표 이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